낙타. 낙타를 타고 가리라 조선길은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타고 세상사 물으면 짐짓 아무것도 못 본 채 손저 대답하면서 슬픔도 아픔도 까맣게 잊었다는 듯 누군가 있어 다시 세상에 나가란다면 낙타가 되어 가겠다 대답하리라.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보고 살다가 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 등에 업고 오겠노라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았는지도 모르는 가장 가엾은 사람 하나 골라 길동무 되어서. 왜 하필이면 세상에서 가장 가엾은 사람, 또 가장 어리석은 사람과 길동무를 하겠노라 다짐하셨을까요? 이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시인의 눈으로, 시인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신경림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지금 고2를 훌쩍 넘기신 연세신데 아주 정정하십니다. 네. 네. 요즘 어떻게 하루하루 보내고 계세요? 등산도 하고 네. 산책도 하고 또 책도 많이는 안 읽고 조금씩 읽고 네. 그 밖에 뭐 인터넷도 들어가서 이것저것 검색도 해보고 네.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죠. 인터넷 검색도 하시고요. 그렇죠. 인터넷은 네. 제가 컴퓨터 한 게 20년 넘었으니까. 아, 선생님께서 컴퓨터로 직접 그럼요. 이메일도 주고받으시고요. 이메일도 주고받고. 아, 그러시군요. 네. 아, 젊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계시는군요. 저뿐 아니라 우리 나이 된 사람 지금 인터넷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네. 네. 아니, 그 첫 번째로 들려주신 그 낙타. 네. 이게 가장 최근에 쓰신 시죠? 이게 쓰기는 한 3년 전에 썼는데 네. 작년에 시집 낙타를 낼 때 이 시도 그 시집 속에 포함되고 또 이 시를 그 표제작을 했으니까 네. 최근작인 셈이죠. 네. 어떤 상황에서 이 낙타의 소재가 떠오르셨을까요? 이제 낙타라는 것을 물론 옛날에 동물원에서는 봤지만 네. 실제로 그 실물을 본 것은 몇 년 전에 몽골 갔을 때 거기서 처음 봤는데 그걸 보면서 낙타와 사람과 이 삶의 모습이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은가. 그러면서 오히려 저렇게 동물로 태어나서 사는 것이 어쩌면 사람보다 더 행복할지도 모른다.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죽음 같은 것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낙타를 보면서 혹시 죽어서 낙타로 태어난다면 그것 또한 행복이 아닐까. 네. 물론 제가 뭐 그 윤회사상에 대해서 깊은 신념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내 삶의 모습을 얹어가지고서 쓴 시가 바로 낙타라는 시가 된 거죠. 선생님의 그 원고와 옆에 여운화백의 그림이죠? 예, 예. 여운화백의 그림이네요. 네, 목탄 그림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네. 제 시 세계하고 여운화백의 그림의 세계하고는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운화백의 그림을 좋아하고 여운화백도 제 시집을 좋아하고 그러죠. 제 시를 좋아하고.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의 작품을 이렇게 걸어놓으니까 마치 그 시화전에 와 있는 그런 느낌 좀 드는 것 같은데요. 그 선생님 하면 그 항상 시에 그 고단한 그 민초들의 삶이 좀 배어 있고 또 그런 고단한 민초들의 삶을 소재로 해서 많이 글을 쓰시는데 이번 그 낙타에서도 역시 가장 가엾은 사람 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을 하네요. 네, 저 자신이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네. 또 우리
우리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어렵게 살아오고 힘들게 살아온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서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 정서 같은 것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시도 이 시대에 가장 고난받는 사람들, 네.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정서 같은 것이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항상 그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이렇게 눈여겨 보시고 우리 챙기시고 좀 시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우리 네. 사회에서 지금 제일 문제가 그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지나치게 안 합니다. 네.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저 자신이 약자고 제가 남을 뭐 표현하는 게 아니고 제 자신이 약자고 그러니까 저 자신의 정서를 나타내면 우리 사회에서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선생님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뭔가 좀 깊은 울림을 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는 그중에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시 농촌의 장날 풍경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장 신경림.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이발소 앞에 서서 참외를 깎고 목로에 앉아 막걸리를 들이키면 모두들 한결같이 친구 같은 얼굴들. 호남의 가뭄 얘기, 주합 빚 얘기, 약장사 기타 소리에 발장단을 치다 보면 왜 이렇게 자꾸만 서울이 그리워지나. 어디를 들어가 섰다라도 버릴까. 주머니를 털어 색시집에라도 갈까. 학교 마당에들 모여 소주에 오징어를 찢다 어느새 긴 여름해도 저물어. 고무신 한 켤레 또는 조기 한 마리를 들고 달이 환한 마찻길을 절뚝이는 파장. 네, 시골 장이 막 그 끝나갈 무렵 그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지는데요. 이상협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앞에서 직접 낭독을 하시니까 이상협 아나운서 어떠셨어요? 일단 이 파장이라는 네. 시는 뭐 시를 쓰는 사람들이면 마음속에 신앙처럼 간직하고 있는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요. 그래서 네. 저도 그 몇 구절을 외우고 있었던 그런 시입니다. 네. 사실은. 그 취미로 지금 시를 쓰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외우고 있었고 또 늘 마음속에서 어떤 시의 원형지를 생각할 때 이 시를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었는데 오늘 그 선생님 앞에서 또 이런 시를 네. 제가 읽게 돼서 예. 정말 뭐 그 방송을 하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네. 정말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저 같으면 떨려서 못했을 것 같은데 아주 멋지게 낭독을 해주셨어요. 예. 굉장히 잘 읽고 네. 제가 들으니까 정말 제시도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그 이상엽 아나운서 직접 시도 쓰고요. 글쎄 말이에요. 예, 노래도 잘하고 아주 네. 풍류 가객이에요. KBS 아나운서실에서는. 네. 저는 그 얼굴 참 낯이 익다 생각했는데 네. 예,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아버님이 아주 유명한 아나운서 이규환 예, 아나운서죠. 맞습니다. 유명한 네. 아나운서라고요. 또 이렇게 마음에 아직도 이렇게 시심을 예. 품고 사는 젊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저렇게 시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네. 시인들이 그래도 힘을 얻어가지고서 지금 시 안 읽힌다고 난리인데 그래도 힘을 얻어가지고서 시를 쓰는 것이죠.
네. 흐뭇한 표정으로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의 그 시는요, 아까도 얼핏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사회적 약자, 뭐 이렇게 소외된 계층, 이렇게 어떤 참여시의 성격으로 민중시, 이렇게 시를 쓰시다 보면 좀 솔직히 좀 어려운 시기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 네, 같아요. 예. 그렇죠. 예. 네. 그 이제 꼭 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군사 독재에 시달릴 때 네. 시가 사람 사는 일을 무언가 더 낫게 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당시에 사람들이 보다 좀 사람답게 사는 길이란 건 군사 독재가 없어지는 거니까 네. 군사 독재하고 싸우는 것은 시의 운명이다, 우리 시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를 썼던 시절이 있었죠. 네. 그때는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았고 네. 그러나 그것만이 좋은 시는 아니고 시라는 건 또 본질적으로 또 시가 여러 가지 온갖 형태의 시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시가 사회적 상상력 그런 것을 너무 소홀히 취급한다면 정말 감동을 주는 시는 잘 쓰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현실의 삶에 깊이 뿌리 박은 시, 예. 이런 시가 감동을 주는 좋은 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네. 당시 그 어떤 탄압, 핍박 때문에 좀 어려웠던 그런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세요? 글쎄, 제가 네. 저는 원래 좀 겁이 많아가지고서 앞장서서 싸움 같은 건 못합니다. 누가 데모하자고 그러면 뒷전에서 우물우물하고 또 기운이 없어가지고서 옛날에 돌을 던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럼 돌이 데모하는 우리 동기들 뒤통수 가서 때려요. 그러니까 후배들이 제발 좀 아이고, 어떡해요. 돌 네. 던지지 말고 가만히 서 계시오. 그랬더니 네. 여하간 저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하간 별로 한 일도 없는데 박정희 시절은 물론이고 전두환 노태우 시절까지도 여권을 안 내줬어요, 우리가 나한테. 그래서 애국을 한 번도 못 나가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예. 문민정부 쓰면서 여권을 내줘가지고 애국 구경하는데 네. 질량 불변의 법칙이랑 있는가 봐요. 네. 그래서 옛날에 못 다닌 것만큼 다 한꺼번에 다녀가지고서 그 뒤에 거의 100번 가깝게 애국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 시는 좋은 사람과 같이 뒹굴고 또 피와 눈물을 나눠야지 생산되는 게 시라고 그렇죠.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예, 오늘 특히 이제 방청석에서 우리 선생님의 시를 정말 아끼는 분들이 직접 좀 낭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잔잔한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갈대 신경님.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그는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시인은 이 세상을 또 삶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한때는 대포집에서 만난 가난한 청춘을 위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헌시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랑 노래. 이웃의 한 젊은이를 위하여 신경님.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료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 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네, 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날 펼쳐지는 시 낭송회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가까이서 독자들의 그 낭독을 직접 들으신 감에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독자들 낭송하시는 걸 들으니까 정말로 시라는 것이 필요하구나. 네. 이 세상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힘이 생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시들 안 읽는, 시를 너무 안 읽는다고도 그러지만 네.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시 독자가 참 많죠. 여기 보니까 정말 시 독자가 많은 것 같고 힘이 부쩍 솟습니다. 더 열심히 더 좋은 시 많이 쓰겠습니다. 네. 네. 입장에서 박수를. 방금 들으신 뭐 갈대나 가난한 사랑 노래 다 좀 대중적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시인데 특히 그 산다는 것은 조용히 속으로 울고 있는 것이라는 이 표현, 이 시를 언제 쓰신 거예요, 선생님께서? 대학교 2학년 때니까 21살인가 21살이요? 근데 21살 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런 식구가 떠올려지셨을까요? 그 어떻게 보면 시로 그냥 시인으로 타고나신 게 아닌가. 네, 글쎄, 네. 뭐 시인으로 타고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쓰다 보니 그렇게 된 거겠지. 네. 네,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랑 노래, 이게 실제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지어준 시라면서요. 그게 이제 전두환 정권 이런 소리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괜찮겠죠? 네. 그 군사독재가 마지막 가을 무렵인데 그때 이 한도동자가 이웃에 살았어요. 네. 수배당해가지고 도망다니는. 그래서 술집에서 자주 만나는데 그 술집 주인 딸하고 사랑을 하는데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길래 제가 너를 결혼해라. 그럼 내가 주례를 서주겠다. 네. 그 약속을 하고 주례를 서주고 주례를 서면서 또 기분이 좋아서 축시도 한 편 썼는데 그 축시는 사실 이 시는 아니고 너의 사랑이라는 시입니다. 네. 그 시인데 그 축시 한 편 쓰고 나서 또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한 편 더 쓴 게 바로 이 가난한 사람 노래입니다. 네. 근데 그 결혼식이라는 게 뭐 그 사람 친구들 한 12명만 모여서 지하실에서 조그맣게 한 결혼식이었으니까요. 그 뒤에 그 젊은이들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여하가 겉으로 네. 지금 뭐 가끔 연락도 하고 그러죠. 네. 그래도 선생님 잊지 않고 연락을 네, 드리고 잊지 않고. 있군요. 네. 오늘 이렇게 시를 읽어준 두 남녀가 어떻게 그 주인공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글쎄 말이에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낭독 그 갈대 해주신 구회임 씨 언제부터 이 선생님의 시를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80년도 네. 예. 네. 네, 80년도 초반서부터 선생님 시를 제가 많이 접했어요. 네. 예, 그리고 같은 또 고향이 저는 충북 음성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더욱더
친밀감에.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윤성보, 이미랑 씨 두 분 커플이시죠? 네. 실례지만 뭐 어떤 지금 직업 갖고 계세요? 학생이고요. 아, 여자분 학생이시고 저는 올해 졸업하고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야말로 주머니는 가난한 두 젊은인데 특별히 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여자친구랑 사귀기 전에 좀 현실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취업이 안 된 상태인데 이렇게 섣불리 말을 해도 되나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 좀 약간 용기를 이렇게 좀 얻으려고 이것저것 이제 많이 이제 찾아보고 조언도 얻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렇게 위안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이 참 어려운 이 환경을 선생님의 시로서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좀 잘 해보라고 격려의 말씀을 좀. 힘잃지 말고. 네. 그리고 뭐 이 힘들고 고생스러운 거는 잠깐이니까 그 이겨내면 또 좋은 세상이 또 오는 거니까. 네. 어르신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앞으로 정말 예쁜 사랑 키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을 위해서 좀 박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방송 탔으니까 헤어지시면 안 돼요. 네. 참 이렇게 뭐 취업이 안 되고 삶이 고단하고 하더라도 시로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오늘 또 드네요. 그러네요. 그게 예, 바로 그러네요. 시의 힘이겠죠, 선생님? 그렇죠. 예. 네. 시 쓰는 사람들이 또 보람을 그런 데서 느낄 수도 있겠죠. 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다 그 시심을 지니고 태어나는데 어느 순간 나한테도 시심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잊고 살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 정말 희미하게 남아있는 시심, 그 선생님과 같은 눈과 마음을 닮을 수 있게 좀 키워나갈 수 있는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뭐 네. 좋은 시를 찾아서 읽는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시는 읽으면 자꾸 읽게 되고 안 읽으면 아주 안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가깝게 친해져야 됩니다. 시하고 뭐 요즘 뭐하고 놀자 그런 게 유행인데 시하고 놀자 하는 생각으로 시하고 좀 놀아주십시오, 여러분. 그냥 뭐 시를 뭐 공부하듯이 이렇게 읽는다는 것보다는 그냥 옆에 놓고서 심심할 때 들여다보고 같이 어디 놀러 갈 때 가지고 가서 읽기도 하고 네. 이렇게 시하고 놀면 여러분들이 시를 많이 읽게 되고 시를 사랑하게 되고 또 시 쓰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앞으로 시를 쓸 여러 가지 좋은 재능을 거기서 얻게 될 겁니다. 맞아요. 시를 통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또 그렇죠. 키워나갈 예. 수 있고, 예. 그렇죠. 시를 통해서 예.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 또 사물에 대해서도 더 깊은 애정, 관심 네. 이런 것을 갖게 되고 네. 그러니까 참 시를 읽는다는 것은 세상을 새롭게 보게 만드는 거죠. 시라는 것의 가장 좋은 것은 세상을 다른 시각에서 보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그러한 시각으로만 세상을 보지 않고 다른 시각으로 또 세상을 볼 수 있으니까 그 점도 또 시가 가진 좋은 점이죠. 네. 요즘 선생님께서는 어떤 세상 바라보고 계세요? 어떤 또 선생님에게 관심이 되는 그 화두가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많이 걷습니다. 네. 걸으면서 세상을 새로운 그 세상이라는 게 늘 새로운 눈으로 보면 얼마나 새롭습니다. 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새로운 걸 찾아가고 또 새로운 생각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참 시집 10권 나오는 동안 참 이렇게 조용히 나온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워낙 그 번잡하고 이런 거 싫어하셔서 출판 기념회 같은 거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저는 출판 기념회를 해본 일은 없습니다. 예. 그건 우선 남을 귀찮게 하는 게 싫어가지고서 네. 안 하고 또 저 자신도 귀찮고 네. 출판 기념회 가지고 뭐 축사하고 뭐 누구 불러서 축사하고 그러면 번거롭고 그래서 네. 안 하죠. 근데 오늘 어떠셨어요? 이런 분위기 좀 좋지 않나요? 이런 분위기는 선생님? 좋죠. 그러나 네. 이건 뭐 출판 기념회가 아니니까 네. 아니, 다음에 시집 나오시면 이런 분위기로 한번 출판 기념회도 갖고 또 이런 좋은 말씀 좀 듣는 기회. 이런 가지면 분위기로 어떨까요? 그러면 예. 괜찮겠죠. 아, 그러면 예. 다음 시집 내실 때도 꼭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낭독 한 편 더 청해 듣고 싶은데 어떤 시 들려주실 건가요?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을 한번 읽을까 하는데요. 그 시는
말하자면 저 자신의 어떤 자화상이라고 그럴까? 네. 저 자신의 모습, 오늘의 모습이기도 하고 지나온 날의 모습이기도 하고 저 자신의 모습을 그린 시니까 자화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죠. 그걸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선생님의 마지막 낭독 청해 듣겠습니다. 네.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어려서 나는 램프불 밑에서 자랐다. 밤중에 눈을 뜨고 내가 보는 것은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뿐이었다. 나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 조금 자라서는 칸데라불 밑에서 놀았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 지익지익 소리로 새파란 불꽃을 뿜는 불은 주정하는 험상궂은 금정꾼들과 샘이 늦는다고 몰려와 생떼를 쓰는 그 아내들의 모습만 도둠새겼다. 소년 시절은 전등불 밑에서 보냈다. 가설극장의 화려한 간판과 가게방의 휘황한 불빛을 보면서 나는 세상이 넓다고 알았다. 그리고 나는 대처로 나왔다. 이것저것 떠도는 즐거움도 알았다. 바다를 건너 먼 세상으로 나라도 갔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었다. 하지만 멀리 다닐수록 많이 보고 들을수록 이상하게도 내 시야는 차츰 좁아져 내 망막에는 마침내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 내게는 다시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